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간단 계산기 만들기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XML 상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특히 이제 허리젠털과 버티컬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에디트 텍스트에서 입력 도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힌트 부분을 주는 방법 등등을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입력된 값의 타입과 그리고 이제 처리 부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입력, 처리, 출력이죠. 기본 과정이.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인아웃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처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의 타입과 함께 타입을 변형하고 그리고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집중해서 실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쵸? 네, 뷰를.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에 보여지는 그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텍스트 값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숫자에 들어간 값들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더한 결과가 보여지는 결과를 텍스트 뷰로 여러분이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여기서. 자, 여기 이제 텍스트에 가면 텍스트 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텍스트 뷰하고 플레인 텍스트 패스워드의 차이를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 뷰를 이렇게 컴포넌트 트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요 위치를 잘 표시를 해야 이 바깥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이 될지 아니면 내부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이 될지 여러분이 요 위치상으로 물론 이제 요 내부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이 된다 그러면 요 위치에 넣겠죠. 네, 그래서 요 안내 가이드 선을 잘 보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힌트로 우리가 값을 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텍스트로 되어 있어도 어디에서 네, 자바에서 값을 바꾸어 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보면 여기 결과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글꼴을 조금 키워주게 하고 싶으면 텍스트 사이즈를 24SP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에도 네,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뷰는 기본적으로 네, 여기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계산기라는 어떤 텍스트 뷰를 제목을 넣는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자바에서 컨트롤할 일이 없겠죠. 그럴 때는 아이디가 굳이 필요 없고 여기는 텍스트 뷰 네, 리절트 자 이렇게 리절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 다 되었고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네, 여기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우리가 필요한 이제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다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젯의 이름들이 자바 파일에서는 클래스 이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버튼이 4개가 있고 에디트 텍스트가 2개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부터 한번 에디트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그쵸? 에디트 텍스트에 num1, 네, num2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에디트 num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네, 뒤에 뭔가 헷갈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자, btn add, btn sub, 마이너스 또는 subtraction 해도 되니까, 여기는 좀 sub라고 할까? 아까는 또 마이너스로 했는데, 그쵸? 네, 그 다음에, btn multiplication, 그래서, multiplication. 곱하기, 그 다음에 btn divide 나누기.
div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뷰로 결과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텍스트 뷰, 리절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변수에 이름을 주는 것들도 여러분이 자기만의 뭔가 좀 규칙을 정해서 나는 타입을 이렇게 앞에 써주고 뭐 뒤에 의미를 써준다던가 아니면 뭐 대소문자에 하이픈을 쓰는 소문자 형식으로 한다던가 등등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네, 자기만의 스타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많은 요 클래스로 나타난 것들의 레퍼런스들과 XML 문서에 있는 위젯들을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edit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앞에가 edit니까 이거는 edit 텍스트일 것 같고요. 그쵸? 네. find view by id r.id.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제 edit 앞에서 우리가 만든 걸 보면 여기에 텍스트 뷰가 여기 보면 num1, num2로 그냥 만들었네요. 그쵸? 그러면은 num1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num2가 되겠고 자, 똑같이 edit num2는 r.id.num2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규칙대로 만들어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쵸? 그 다음에 btn add는 자, 버튼일 것이고요. 네. find r.id. 아마 버튼 플러스 add라서 또 여기서는 add로 하고 뒤에는 플러스로 하고 선생님이 좀 일관성이 없어요. 자, 버튼 subtraction 마이너스는 자, 버튼 네. 이렇게 자동 완성을 쓰면 우리가 어디서는 마이너스로 하고 어디서는 서브트랙션으로 했다고 해도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잘못 연결되기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자동 완성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짠! 여러분이 이제 앞에 이 find view by id를 너무 많이 써야 돼서 네, 선생님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살짝 편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에디트 텍스트와 네 개의 버튼과 이제 리절트를 보여줄 텍스트 뷰 하나 이제 조금 더 앱 다와지고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에디트 텍스트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고 네, 값을 가지고 와야 되고 버튼은 누를 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일을 할 거냐?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일을 할 거잖아요. 그쵸? 에디트 텍스트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도 버튼이 눌려졌을 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버튼 add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 add, 네, 버튼 add.set 이제 기억이 할 거예요. set on click listener 그 다음에 뭐 on 터치 리스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이 on click listener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하나의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new 뭐뭐 하는 생성자를 쓰게 되면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로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클래스라 그러면 도그 조이 equal new 도그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만들어서 그 조이만 요 가로 안에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사용할 클래스라서 굳이 클래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바로 클래스 바디를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넣어줘야 될 클래스는 뷰를 상속한 onClick listener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것을 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자바 문법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뷰에 onClick listener를 상속한 클래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override 메소드가 있고 뷰의 onClick listener는 뭐 보면은 뭐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쵸? 네, 그리고 abstract 클래스일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 마우스가 가는 순간 아래에 보면 interface definition for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 override 메소드를 구현해 줌으로써 이제 이것이 하나의 완벽한 뭐 클래스 생성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onClick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두 개의 edit 텍스트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더해서
텍스트 리절트에다가 써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in, out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3주차에 거기에서는 값을 그냥 텍스트로 되어 써주는 것을 스트링으로 갖고 와서 그냥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것이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더 있어요. 일단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num1에서 해줘야 될 것이 get text예요. 여기서 바로 get string은 할 수가 없고, 자, get text를 써주게 되면, 자, 그 다음은 이제 결과값을 우리가 보통은 뭔가의 메소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바로 대입을 하지 않고 바로 다시 이어서 딱 눌렀더니 toString이라고 나와요. 그 말은 곧 toString 한번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getText를 해준 것이 결과값이 여기까지 했던 것이 스트링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여기가 toString으로 해줬으니까. 그러면 getText는 무엇을 반환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쵸? 자, 여러분이 항상 교과서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안드로이드 레퍼런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참조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eveloperandroid.com 여기로 이제 개발자 안드로이드죠. 그렇죠? 개발자 안드로이드로 들어오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뭐 플랫폼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에서 좀 더 옆으로 키우면 여기에 문서가 보이고 안 그러면 더보기에서 문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개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거고 가이드가 있고 자, 가이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개발자를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빌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교과서를 개발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것을 참조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로 들어가면 영어로는 레퍼런스가 될 것이고요. 다시 이제 레퍼런스로 한국어로 되어져도 레퍼런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레퍼런스에서 안드로이드 오버뷰가 있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여기 안을 이제 여러분이 쭉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장 정확한 사전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품을 쓰는 것이죠. 어떤 언어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문장을 썼을 때 이게 맞는 문장인지 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휘를 찾기 위해서 사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이 개발자들한테는 레퍼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패키지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쭉 내려오다가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젯이죠. 그렇죠? 그래서 W니까 쭉 내려와서 위젯. 선생님이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젯으로 들어오면 위젯에 대해서 오버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이 있어요. 여기 오버뷰를 선생님이 보여줬죠. 자바가 있고 XML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시즈를 다시 눌러보면 잘 찾아올 수 있겠죠? 네, 클래시즈를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에디트 텍스트에 대한 어떤 스펙이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에디트 텍스트. 자, 모든 이제 에디트 텍스트 이렇게 눌러보면 클래스 그렇죠? 플랫폼에서 클래스에서 안드로이드 위젯으로 들어가서 위젯에서 클래스에서 이제 에디트 텍스트로 왔어요.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는 퍼블릭 클래스 에디트 텍스트는 뷰를 상속하고 텍스트 뷰도 상속한 것이 에디트 텍스트다. 그런데 이제 텍스트 뷰는 값을 입력하는 것은 안 되고 에디트 텍스트는 입력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에디트 텍스트에 쓸 수 있는 XML에서는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에 ID, width, height, 뭐 type, text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입이 뭐 패스워드인 것이 있고 에디트 텍스트에도 그런 종류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가 있고 이 말은 곧 자바에서도 에디트 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메소드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아까 getText. 왜 getText만 못 하고 getText를 다음에 바로 toString으로 바꿔야 되냐? 예, 여기서는 getText를 하게 되면 return the text view is displaying. 텍스트 뷰가 보여지는 그런 텍스트 형식으로 리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리턴 타입은 editable
예, 리턴 타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바에서 사용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getText를 뭘로 바꾸어 줘야 된다. 네, 여기 타입이 이제 리턴 텍스트를 리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런 에디트 텍스트는 뭐를 리턴할까요? getText는 무엇을 리턴할까요? 라는 것은 이런 레퍼런스를 찾아볼 때 여러분이 정확한 명세, 스펙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getText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스트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스트링 만약에 n1이라고 했다 그러면 자, edit text edit 넘원에 to string이 아니죠 여기. 자, getText.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스트링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래서 getText.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은 학생들이 답을, 요렇게 했어요. edit num1에다가 다시, 요렇게. 한번 우리가 선생님이 getText 다음에 toString을 써주는 것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쵸? 예.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edit num1이 쉽게 말하면 객체고 거기에 가할 수 있는 메소드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객체가 만약에 인보다 하면 인보야 편의점에 가. 이게 메소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인보야 편의점에 간 다음에 라면을 사. 또 이게 메소드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인보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행동을 두 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보야, 이게 이제 객체고, 인보야, 여기가. 그쵸?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가고 메소드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라면을 사. 이게 메소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의 메소드를 여러 번 부를 때는, 물론 이제 이 toString은 여기 텍스트에 붙일 수 있는 메소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면을 사라는 것도 편의점에 갔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의 메소드들을 이렇게 괄호가 있으니까 메소드 콜, 메소드 콜 이것을 우리가 메소드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체인, 사슬 여러 개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사슬,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메소드 체인 형식으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연결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써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getText는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다시 스트링을 불러야 할 때는 이렇게 객체의 메소드 호출 또 메소드 호출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 값을 n1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n2도 이렇게 해서 스트링 값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n2가 될 것이고 예, 주의해야 될 점. 선생님이 이렇게 복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num1에서 값을 읽어왔고 이것은 num2에서 값을 읽어와서 자 getText 다음에 바로 숫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스트링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출력을 해주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예, 텍스트 리절트가 있어요. 텍스트 리절트 이거는 이제 텍스트 뷰에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set text color, 뭐 set cursor, drawable, text direction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냥 set text가 있어요. set text. 여기 보니까 character sequence 또는 뭐 string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set text라고 하고 여기다가 n1 더하기 n2를 한번 해볼게요. 오류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쯤 오면 자바에서 이거 덧셈이 어떻게 될까?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여기에 20, 네, 여기에 이건 힌트니까 그냥 쓰면 지워지죠. 그쵸? 30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우리가 지금 보면 버튼 에디션 버튼만 누를 수 있게 해놨어요. 3번이 요거 하나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 20 더하기 30은 누구라도 50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2030이 나온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하라고 지금 무릎을 탁 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2030이 나올 줄 알았어.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N1, N2는 뭘로 되어 있나요? 문자열이라는 것이죠. 문자열 안에 이렇게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2, 0, 그러니까 뭐 A, B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고 숫자만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숫자로 바꿔주는, 인티저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티저 넘어는 넘1, 넘2로 할게요. 자, N1을 뭘로 넣어줘야 된다? 네. 우리가 메소드 중에 자, 인티저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인티저 누르면 인티저 클래스만. 이것은 이제 인티저 각각의 객체가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쵸? 대표로 가지면 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인티저에 있는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티저 중에 parse는 이제 구문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parse, int, 뭐 unsigned integ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봤더니 스트링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요 parse int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n1을 써주면 이제 n2가 뭘로 바뀐다? 네, 숫자 n1이 숫자 num1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 그리고 num2는 네, n2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요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 중에 인티저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 중에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있다. 단 주의할 점은 네. 자, 여기 옆에 설명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갔더니 자바랭 인티저 클래스고 예. 그리고 static int parse int string s라고 위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static 메소드로 클래스가 가지는, 그쵸? 퍼블릭 스태틱 메소드로 parse int가 있다. 그리고 내부 매개 변수로는 스트링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익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바의 레퍼런스를 보든 아니면 지금처럼 안드로이드의 레퍼런스를 보던 이런 레퍼런스를 보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 레퍼런스는 기본적인 문법, 네,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의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 클래스의 객체가 가지는 뭐 변수와 메소드 이런 것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응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서 고수들이 개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뭐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무엇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교과서는 가장 미니멈인 거죠. 수업이나 교과서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내가 레퍼런스만 갖고 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그 교과서와 여러분이 이런 활용 개발을 하는 것을 좀 더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수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면 N1, N2를 더하면 또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um1, num2를 더해서 setx 사실은 이게 뭐예요? 정수죠, 그쵸? 근데 정수를 그러면 setx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또 setx를 찾아보면 네, 이렇게 setx가 옆에 뜨죠, 그쵸? 스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스트링인데 여기 보니까 int resource id.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at string 해서 리소스 어디에 있는 자, 여기에 values에 보면 strings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mname이면 at strings 다음에 이름이 mname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왜? 보통은 우리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써야 될 스트링들은 스트링스에다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안에다가 이런 값들을 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일괄 수정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스트링스에 들어있는 그 리소스의 아이디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는 팁을 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으로 만들어진 결과니까 입력에 따라서 달라질 값이잖아요. 말 그대로 변수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그럼 이걸 다시 스트링으로 바꾸는 메소드를 또 써야 되겠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 자바에서 덧셈 연산에 지금 우리가 이 아까 N1, N2가 어떻게 덧셈이 일어난 거죠? 문자열 스트링끼리의 덧셈은 문자열 연결이에요.
그래서 20과 30을 연결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얘를 스트링으로 받았고 캐릭터로 받은 다음에 캐릭터 시퀀스에서 그 다음 얘를 또 스트링으로 받아서 그냥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20, 30 연결이 일어난 거죠. 문자 열이니까 스트링 N1, N2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넘1, 넘2는 더하면 30, 20, 5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만약에 꼭 스트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한 자, 요 널 스트링 문자열하고 이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넘1, 넘2하고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잠깐 자바 여러분이 쉬우면서도 살짝 헷갈리는 선생님이 자바 부부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네. 자, 여기에 제가 20, 30 네,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눌렀더니 선생님 여기 넘1, 넘2로 했는데도요? 자, 여기 더하기가 지금 여기 넘1, 넘2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널 문자열이 하나 나타났죠. 넘1은 지금 분명히 20, 넘2는 30, 20, 30이 아니고 그런 십진 수인데 계산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넘1이 넘2랑 숫자로 더해지기 전에 이렇게 덧셈이 일어난 거죠. 먼저 뭐하고? 문자열하고. 문자열하고 숫자가 만나면 문자열 연결이 일어나요. 문자열끼리의 덧셈하고 같죠. 여러분이 자바에서 다 되어 있는 건데 늘 헷갈리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문자열 빈 것과 20이 20이 됐고 그럼 문자열 20과 다시 30이 만났으니까 30이 만났으니까 20, 30이 30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이 나타나면서 문자열 변환도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넘1, 넘2가 먼저 더해져라. 그럼 넘1, 넘2는 뭘로 더해지고 숫자로 더해지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더해져서 이미 50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하고 50이 만났으니까 문자열 50으로 바뀌면서 출력이 되겠죠. 네. 선생님이 약간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여기에 20, 여기에 30, 그리고 더하기 결과는 50이 됐어요. 됐나요?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만약에 N1의 값을 안 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계산을 계속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N1이 비었으면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자바에서 조금 아는 형식일 수도 있어요. 문자열이 비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방금 사용한 것처럼 더블 커테이션 마크 2개. 그쵸? 따옴표 안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N1 equal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문자열 비교는 문자열 객체에 가장 많이 쓴 여기 matches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마 equals일 거예요. equals. 그쵸? 네. equals 요렇게. 네. 요렇게 해 주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getText toString에서 읽어왔더니 N1이 비어있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마지막에 없어서 네, 이렇게 뒤에 문장에 오류가 났는데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해 주는 것이죠. 네, 토스트 네, make text 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get application context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네, 정보를 엔터 이거 안에 쓰면 안 되고 다운표 안에 써줘야 되죠. 여기에 그쵸? 예. 숫자를 하나 써주시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N1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논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른 거죠. 그쵸?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ent a number.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힌트일 뿐이고 실제로 10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을 쓰고 싶으면 텍스트 속성으로 디폴트 값은 넣어줄 수가 있죠. 여기 에디트 텍스트에 숫자 1하고 여기 지금
힌트가 들어있죠. 에디트 텍스트에. 그죠? 여기를 텍스트하고 10으로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값을 쓰지 않더라도 10 값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간단히, 그냥 숫자를 직접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에디트 텍스트에서는 get 텍스트를 하게 되면은, 자, get 텍스트는 뭐를 가지고 온다? 여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네, return the text, text view is 라고 돼서, return 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로 넣을 수 있는, 에디터블이, 리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요런 텍스트 뷰를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에서 논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로? 자바에서 흔히 사용하는 toStrin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메서드 체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고 메서드 점 또 메서드 이게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한번 앞에 예를 보여줬음에도 그냥 스르르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 넘원 다시 쓰고 toString 썼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네, 값을 뭔가 확인해줘야 될 때는 equals라든가 match도 쓸 수 있었어요. 아까 여기 가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이것을 스트링으로 받은 것을 뭘로 바꿔서 네,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인티저의 parse int. 그러니까, 웹에서도, 인풋에서 텍스트로 읽어온 값은 바로 숫자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parse int라는 자바의 메소드를 JSP에서 썼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etText에서도 여기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메소드를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간단히 문자열과 숫자의 덧셈, 문자열과 문자열끼리의 덧셈, 숫자와 숫자의 덧셈 그 차이를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이런 데도 쏙쏙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선생님이 덧셈만 해결해 줬으니까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여러분이 해서 다음 주에 만나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입력 그리고 이제 처리, 출력이 있는 그런 이제 앱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렇죠?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덧셈 부분만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값이 없을 때 완벽하게 처리는 하지 않고 그 값이 없을 때 어떻게 체크하는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앱은 지금 여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색상을 좀 변경을 시켜 주었고요. 마진이나 패딩 값도 좀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숫자 1은 이렇게 20이라고 입력을 하고 2는 힌트 값이 그대로 있죠.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넘버 2를 입력을 하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0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0을 입력하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여러분이 하겠죠. 그렇죠?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non-zero number 2.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값을 입력을 해라. 그러니까 제로를 입력하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숫자 1 나누기 숫자 2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20 나누기 30을 했다. 그러면은 분모가 나누는 제수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피대수보다. 자, 그렇더라도 결과는 보면 이렇게 소수 이하로 계산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남은 부분인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네, 결과를 네, 성찰일지에 반영해 주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